예, 마지막 순서를 맡은 지금 대치미래탐구에서 그 입시 논술을 총괄하고 있는 최정환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침부터 이제 계속 들으시라고 시장도 하실 텐데 저는 가급적 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머님들 2학년까지 되셨으니까 입시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솔직히 뭐 맨날 뻔한 소리 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도 요즘은 이제 저희 회사에도 이제 전문 컨설팅 팀들이 생기면서는 이제 저도 이제 설명회를 많이 안 했는데 이제 좀 요즘 설명회가 많은 철이다 보니까 십시일반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들어왔는데 저는 오늘 어머님들하고 뭐 좀 편하게 좀 진행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입시 마치고 나니까 제가 예전에 한 지금 어머님들 2학년이니까 저는 이제 한 5년 전쯤 되겠네요. 저희 이제 대학교 들어갔고 이제 벌써 3학년이 됐으니까 이제 저는 입시 끝났는데 제가 어머님들 때쯤에는 고3 맞추신 어머님들이 입시 다 끝나신 어머님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머님들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 왼수 새끼들이 빨리 내 눈앞에서 꺼져줘야 되는데 물론 진짜 대학 합격만 딱 하는 순간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는 실종 상태예요. 예. 요즘은 그러니까 저희 때하고는 달라갖고 이제 1월만 딱 되면은 술 먹으러 다닐 수 있잖아요. 술 그런 거 왜 마시냐고 그렇게 구박하던 애가 안 보이더라고요 집에서. 근데 또 3월 달쯤 되면 이제 좀 회복하긴 하던데 다시 집에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도 좀 편하게 저는 이제 입시 설명회들이 이제 좀 전문가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은데 그냥 저는 좀 제가 느끼는 입시들 이해하는 방향들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할 거고 중간에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은 제가 입시를 할 때 어떻게 느꼈는지 어떻게 좀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나름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들이 또 이제 2022 개정교과 들어가고 2028로 바뀌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2015 개정교과 세대거든요. 어머님들까지. 아니, 그러니까 2019 개정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 개정교과 시대고 2015 뭐 이렇게부터 시작된 개정교과 시대인데 이때하고 이제 차이는 요때까지는 이제 조금 내신 달다는 애들이 유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오신 어머님들은 강남 어머니들이 많으실 테니까 내신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들 좀 내려놓으셨을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벌써 1학년 2학기 때부터 많이들 나타나죠. 나는 정시파야. 예. 근데 정시파인지 쪽파인지는 모르겠지만 얘네들은 지금 공부는 안 하고 있어요. 고3이 되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어머니들 생각하시는데 고3 겨울방학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저희 애가 그렇게까지 안 하는 거는 처음 알았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름방학 대기 때까지는 뭔 학교 행사하고 내신을 하지도 않는 내신을 그게 챙기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가 여름방학 때면 좀 하겠지 했는데 조금 더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본격적으로 하는 건 9월 달이더라고요. 원서 쓰고 나서. 야, 진짜 그럴 줄은 몰랐어요. 제가 어머님들 그렇게 구박을 했었는데 제가 20년 가까이 입시하면서 어머님들 그렇게 구박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애들 공부 안 시키냐 막 그랬었는데 안 하는 걸 어떻게 해요? 예. 저는 저희 집 사람도 맞벌이 하다 보니까 제가 또 학원에 있고 입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거의 3년 동안에 라이딩 다 했고 그다음에 학원 제가 실어 나르고 좋은 선생님 제가 배정하고 그랬었는데 저같이 입시 전문가도 힘든데 어머님들은 뭐 전업으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입시를. 근데 애들하고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그거에 대해서 심심한 조의를 표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입시에 대해서는 일단 알아야 될 것들이 가장 그렇죠. 뭐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하고 이제 그 뭐 제 의견을 말씀드리긴 할 텐데 도대체 얼마나 뽑고 어느 정도 해야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갖고 순서는 일단 처음으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뭐 지금 아마 2007년생이 맞으시죠? 예, 2007년생이 맞으신데 지금 애들이 조금 늘어나는데 얘가 뭔 해길래 이렇게 애들이 많이 태어났죠? 근데 예. 아 그렇구나. 저희는 1월생이라서 검은 말띠라고 딸내미인데 되게 싫어하는데 좀만 며칠만 늦게 태어났으면 양띠인데 싫어하던데 예, 좋은 해에 태어나셨네요. 그래갖고 좀 인원이 많은 해예요. 그래갖고 지금 대략 예상해 보면은 그냥 추정치지만 한 47만 명 정도 수능을 볼 것 같아요. 47만 명 정도 수능을 볼 것 같은데 그러면 어머님들 대략 어느 정도 해이지 가는지에 대해서는 뭐 이제 요 정도만 이제 그 상식선으로 아시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전체 모집 인원이거든요. 뭐 문이과 합쳐갖고 4만 8천 명이 이제 어머님들이 소위 말하는 상위 15개 대학. 뭐 이제 많이 들으셨으니까 알겠지만 어머님들 학창 시절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이게 여대들 순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그 남학생들이 제일 억울해하고 요즘 뭐 남녀 갈등 많은데 가장 억울해하는 게 여대하고 여대에 있는 약대들하고 억울해하는데 여대들도 되게 억울해요. 왜냐하면은 삼여대라고 하잖아요. 서울여대 뭐 성신여대도 많이 떨어졌고 그 성신여대 밑에 서울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가 거의 서울의 마지노선이 돼 버렸어요. 그래갖고 이과 애들도 그 교차 지원하거나 문과 애들이 교차 지원하면서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아지면서 여기가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때 서울의 가장 하위권 대학이라는 데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더 낮게 돼 버리면서 옛날엔 그래도 괜찮은 대학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여대들 수준이가 전체적으로 떨어졌고 그다음에 명문대든 외대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실질적으로 여기보다 더 낮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문과에서 어느 정도 위상이 유지가 돼 있는데 이게 결국 왜 그러냐면은 이과 세상이라서 그래요. 이과가 약한 게 여대고 그다음에 외대가 이과가 약하기 때문에 결국 전체 순위가 내려가는 거예요. 단대 그 요 밑에도 있죠. 국승세단이 어머님들 옛날에 생각하실 때는 굉장히 약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방 웬만한 대학들 있잖아요. 지방 국립대들보다는 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서울이 되게 중요해진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어머님들은 이제 많이 이해를 하실 텐데 이제 집에 가시면 이제 남편분들은 뭔 소리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나는 혼자서 공부했어도 잘했다 그러시는데 나 때는 그 회사에서만 그러시라고 하고 그리고 아버님들이 이제 꼭 그 9월 달쯤 나타나셔갖고 이제 뭐라고 하시죠. 얘 원서가 왜 이 모양이냐고 갑자기 빌런이 되셔갖고 나타나시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부터 좀 같이 공부하시라고 하시고 주말에는 그 설명의 영상도 좀 보시고 그러시라고 하세요. 그 나중에 그 9월 달쯤 되면 어머님들 남편분들하고 싸우고 양재천 그 모자 푹 눌러 쓰고 걸으시는 상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의대는 지금 보면은 요 정도로 되는데 이게 지금 올해 증원한 인원이고 내년 되면 어머님들이 가실 때는 여기서 또 이제 늘어나요. 그래갖고 또 그 500명 정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더 좋은 상황이고 요 괄호 안에는 여기에 있는 학교들 중복된 인원들 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대략 8,000명 의학계열. 그다음에 여기는 요즘 점점 관심이 없어지긴 하는데 특수대학들. 옛날에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굉장히 많이 갔는데 제복에 대한 그 로망들이 있는 애들이 많은데 요즘은 굉장히 적어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스트 계열들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갖고 총 한 5만 7천 등 정도 헤이지. 물론 숫자가 매년 해마다 조금씩 오락내락하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다 500명 더 한다고 해도 5만 8천 등 정도는 헤이지 어머님들이 소위 말하는 그래도 괜찮은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5만 8천 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어머님들 이게 근데 문이과를 다 합친 거라서 뭐 한 번만 더 좀 친절하게 해본다면은 이과가 이제 거기서 4만 8천 명에서 이과로만 치면 2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2만 9천 등 정도 해이지 이제 어머님들이 자연계열에서는 주로 이제 자연계열 어머님들이 요즘 많으시니까 이 동네가 요즘 선생님들이 하시는 얘기는 그렇긴 하더라고요. 대치동에는 2개 계열밖에 없다고. 이과와 예체능. 문과는 없다고. 뭐 그런 얘기들은 하시더라고요. 사탐 선생님들이 하시는 신세한탄이었어요, 그게. 예. 근데 올해 또 사탐론 한다고 또 갑자기 지금 청소학원이 조금 중하위권 아이들이 재수를 많이 하잖아요. 시작할 때 한 70몇 명이 물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10몇 명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사탐으로 넘어가긴 했어요. 6월 모의 신청한 걸로 보면은 몇만 명 안 옮겨간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는 또 중하위권에서는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늘 주제는 아닌데 이따가 제가 좀 시간 남으면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정도 안에는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아실 테니까 뭐 넘어가고요. 그러면은 우리의 내신으로 지금 어디 정도 갈 수 있을까? 요것도 정보들 많이 아셨죠? 그냥 넘어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게을러서 작년 건 조사 안 했어요. 2023학년도 거 조사한 건데 거의 크게 차이는 안 나요. 물론 조금 교과 전형들이 올라가는 추세들은 있는데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대부분 중요한 값이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중앙대. 여기가 이제 중앙대는 솔직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서영고 그다음에 서성한 이렇게 얘기하고 중경 외시라고 하는데 이제 중대는 거의 이제 위로 달라붙었어요. 그래갖고 서성한중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좀 한 몇 년 안에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서성한중. 뭐 훌리건이냐 얘기도 하긴 하는데 중대가 많이 올라갔는데 여기서 이게 전체 과들 그러니까 평균이에요. 70%. 물론 여기서 70% 컷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내려가긴 해요. 조금 더 내려가고 그다음에
평균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애들도 있고 좀 더 나쁜 애들 있고 모든 과를 다 합친 거기 때문에 자연 계열에서 다 합친 거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값은 아니에요. 정확한 값은 아니고 이거보다 좀 더 낮이긴 할 텐데 일반적으로 근데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일단 지원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9 정도예요. 1.9. 그 다음에 경희대가 한 2.25 정도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선까지는 그래서 써볼만 하다는 거예요. 써서 충분히 한번 해볼만 한 점수가 교과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가면 굉장히 꿈과 희망이 이제 생기는 숫자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학종이거든요. 자연계. 저 인문계는 오늘 패스하고 할 텐데 혹시 인문계 어머님들 계시면 인문계 얘기도 좀 하고 갈 텐데 인문 어머니 계신가요? 안 계시구나. 역시 예체능 어머니들 계신 건가? 그럼 혹시 예. 이렇게 보시면 3.9나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제가 오늘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뭐 이런 전형들이 그 아예 점수 분포표를 딱 줘요. 합불에서. 그래갖고 OX, OX 해갖고 쭉 나오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1점대 초중반에 혹은 2등급 안쪽에서 대부분 애들이 모여 있고 학종인데조차도 요 뒤로 가면은 거의 다 특목고 자사고예요. 그래서 이 숫자들은 실질적으로 어머님들이 어디선가는 꿈과 희망을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힘들다고 보시고 대략 여기다가 0.3 정도 더하시면은 비슷해요. 학종은 0.3 정도. 강남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렇게 더 대우해주는 안 해줘요. 왜냐면 대학들이 몇 년 해보다 보니까 얘네들 수시로 굳이 안 뽑아줘도 강남 애들은 정시로는 오더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있어요. 물론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이제 서울대와 상상고의 관계예요. 상상고는 어차피 올 놈들은 다 의대 가서 요즘은 안 오긴 하지만 뽑아놓고 보면은 약간 서울대가 수시 일반 전형으로 그런 애들은 뽑잖아요. 근데 약간 티오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영재고, 과고, 외고, 그 다음에 자사고들은 티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얘네들을 수시로 몇 명 뽑아주면 정시로 몇 명 정도 왔고 평균적으로 올해 우리 학교는 이런 학교들은 몇 명 정도 온다라는 티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굳이 강남 애들한테 그 메리트를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베네핏을 준다 하더라도 크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해줘봤자 애들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이 학종에서도 한 대략 0.3 정도, 물론 0.5, 더 훨씬 높은 애들 실제로 이런 등급에서도 가는 애들이 있어요. 있기는 일반고에서도. 근데 그런 애들이 우리 애일 확률은 굉장히 낮죠. 그 옆집 엄마 친구 아들내미의 친구일 가능성이 높아요. 친구일 경우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략 내신이 2등급 안쪽에 들면은 중대 안에 든다고 하는데 어머님들 근데 2등급에서 지금 강남권 어머님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2등급 안쪽에서 어머님들 중대 쓰시나요? 의학 계열 빼놓고 안 쓰실 거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정시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그렇고 수시에서 합격률이 낮은 게 그래서 그래요. 이게 어머님들이 근데 전체 설명회들 뭐 메가스터디나 이런 데서 하는 그 전체 설명회를 들으시면 안 되는 게 거기는 전교 평균을 얘기하거든요. 어머니들 여기 멀지 않지만 한강다리 건너가는데 뭐 대략 한 7km, 8km밖에 안 되잖아요. 딱 넘어가는 순간 확 달라져요. 뭐냐면은 그 동네에서는 그 1점 한 2대 정도면은 1대나 1.2대가 이제 전교 1등들을 하게 되는데 걔네들이 수시에서 학교를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세특이나 뭐 아니면 면접까지 1단계 서류는 다 통과는 시켜주는데 면접이나 이런 데서 많이 떨어뜨려요. 그리고 나서 걔네들이 그게 안 되고 나면은 좀 주요 대학들이 안 되면은 이제 그 중경외시 이하로 이제 수시에서도 합격이 되고 거기서 또 면접이나 이런 거 잘 못 봐서 정시로 가게 되면 걔네들이 또 결국은 더 정시에서도 전교 1등 해도 중경외시가 많아요. 학교도 수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인데 강남 애들이 그래서 이제 지금 특히 2학년 때 그래서 나는 정시파야라고 하면서 이제 하긴 하는데 물론 얘네들이 초, 중 때도 공부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기본 내공이 많이 높아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또 이런 거에서 방심을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3등급, 4등급 초반 나오는 애들도 수학 모의고사 보면은 대략 1등급 가까이 나오시죠. 웬만하면 1등급 나오시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기는 수학이 굉장히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르신들이니까 학생들이 존댓말 써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성적이 급락하는 때가 한 번 와요. 그게 내년 6월 달이에요. 물론 범위가 늘어나는 것도 크고 애들이 짧은 범위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호흡이 좀 짧아요. 어쨌든 공부하는 자체가. 그러다가 이제 내년 6월 달 되면서부터 이제 재수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얘네들은 다 그 공수특전 부대거든요. 아니면은 줄 쭉 서 있는데
내 앞에 새치기 하는 애들이거든요. 다 나쁜 인간들인데 얘네들이 내 앞에 탁탁탁 떨어지면서 나를 내 순서를 나는 가만히 있고자 하는데 그거 뭐 효자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쭉쭉쭉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보통 4등급이나 3등급 때에서 1등급 나온 애들이 3등급까지도 밀려요, 수학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70% 정도의 학생들이 3월 모의고사 성적에서 수능 때까지 한 70%에서 80% 정도가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한 10%에서 20% 정도가 유지를 하고 10% 정도만 상승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충격을 받기 시작하는 건 6월 달이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그리고 늦고 얘네들이 근데 강남 애들이 근데 결국은 잘 가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4학년이 돼서 그런 거예요. 3학년 때는 학교에서 해결을 못 해주던 거를 4학년에 어딘가 연간 한 5천에서 1억 정도를 투자를 더 받고 자사고도 아닌데 뭐 해외 유학도 아닌데 그렇게 투자를 받고서 이제 성적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정확하게 발표하는 실적들은 이게 재수생들, 현역들, N수생들 구분을 잘 안 해주고 중복 합격을 구분을 해주는 학교들은 거의 없어요. 제가 유일하게 본 자료는 이 동네에서 제일 잘난 학교가 한 번씩 하더라고요. 가끔가다. 워낙 좋을 때. 우리 수시에 몇 명, 아니 그 현역 몇 명 갖고 수시에 몇 명 갖고 정시에 몇 명 갖고 재수생들 몇 명 갖고 하는데 거기도 근데 중복은 잘 안 밝혀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숫자보다는 낮고 실질적으로는 정말 잘 가는 몇 개 학교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반에서 한 3, 4등 안에 하는 애들이 이 정도까지예요. 이제 재수를 하면은 대부분 다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재수를 안 하면은 실질적으로 쉽진 않죠. 물론 워낙 입시 실적이 좋은 몇 개 학교들이 있어서 그 학교들까지 포함하자면 좀 그렇긴 한데 강남권도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신을 지금부터 때려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학원에서 2학년 설명회를 안 하는 이유도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해도 공부를 안 하거든요. 예. 어머님도 못 이기는데 학원에서는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렇게 된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지금 올해 애들이 또 되게 특이한 그 고3 애들은 되게 특이해요. 올해 고3이 어머님들이 아마 중1 때 코로나였죠. 2000년대가. 맞죠? 그래갖고 저 나름대로 해석은 얘네들이 내신을 한 번도 안 보고 제대로 안 보고 졸업한 중학교 세대라서 그러니까 2학년 때부터 내신을 보니까 좀 공부를 해야 될 때 학교를 거의 안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작년 더보다 수능이 좀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국영수 위주로 1학기 그 겨울방학에 공부한다고 했는데 국영수도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학기 중으로 들어오니까 처음 봤어요. 3월 달부터 내신한다는 애들 고3이. 고3에서 등급이 나오는 과목은 보통 많은 학교도 3과목 정도예요. 뭐 미적, 확통, 그다음에 뭐 국어나 영어에서 한 과목 정도고 대부분 다 그냥 그 절대평가거든요. 웬만하면은 다 A를 40% 폭격해주는 학교에서 내신한 애들이 20%가 안 되는데 40%가 A인 뭐 그런 과목들이거든요. 그런데 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내신한다고 사라지는 애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3학년 때도 진짜 애들이 지금 내공들이 딸리는 거고 이번에 유평도 영어 얘기 들으셨나요? 그래도 지금 영어 공부는 그렇게 애들이 하진 않을걸요? 하나의 애들이. 근데 올해 6평 영어가 영어 선생님들이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2% 미만 1.7%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들도 그러니까 얘네들이 점점 영어를 못하니까 점점 그 급간 점수를 좀 낮춰줘요. 감점을 낮춰주는 형태로 되는데 애들이 점점 매년 갈수록 공부는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정말 극소수의 우리 애가 아닌 그 어딘가 있는 유니콘 같은 애들은 공부를 더 재밌어하고 더 많이 하는데 어쨌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 걔는 굉장히 유니콘 같은 존재더라고요.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 같은데 내 눈에는 안 띄는 약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대는 그냥 보시라고 해놨어요. 물론 어머님도 둘째 있으셔갖고 지금 중3 애들이면은 여기에 해당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왜냐하면 5등급제이기 때문에 학교 구분이 없었는데 요거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어저께 설명했던 제가 예비고일 설명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중3 애들은 이 동네 애들이 전교 한 10등 안에 드는 애들은 교과 전형 의대를 쓸 수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게 재수죠. 그러니까 몇 년 좀 늦게 태어났으면은 근데 어머님들이 좀 더 나이가 드시기 때문에 애 키우기가 더 힘들어졌기 때문에 뭐 그건 걔네들의 인생이죠 뭐. 예. 그렇기 때문에 의대는 실질적으로 이 지역 아이들이 진짜 전교 등수 안에 드는 몇 명을 제외하고는 수시에서 막 그렇게 경쟁력을 갖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결국 MR이 맞았네 정시판에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강남권이에요. 이게
제가 다른 지역에서 설명할 때는 그래도 내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얘네들이 전교 10등 안에 들면은 그래도 상위 10개 대학 안에서 그래도 충분히 한번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입시 실적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어머님들이 저쪽 외곽 지역 쪽에서 좀 공부 좀 많이 못하는 지역들 이렇게 가보시면은 플랜카드에 저 대학까지 붙여주네 라는 대학들을 많이 붙여 있어요. 저희 동네도 그래요. 그러니까 강남권하고는 되게 달라요. 강남권에서는 서성한도 함부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뭐 볼드몰트도 아닌데 말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딴 데 가면은 뭐 협성대 뭐 이런 데도 막 붙이고 막 그래요. 대학을 붙인 것 자체가 힘든 상황들이 많아요. 이게 지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강북대도 그래요. 한성대 붙은 거 뭐 이런 건 되게 크게 붙여요. 그러니까 수시 모집에서 좀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서울대 특징이긴 한데 서울대는 어쨌든 일반고를 뽑아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반 전형을 기준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 학생들이 강남권 학생들은 대부분 만약 서울대를 한 장 정도 쓴다 그러면은 여기를 쓰게 될 텐데 실질적으로는 요 티오가 결정이 돼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대략 어디였어? 과학고하고 합쳐갖고 대략 400장 좀 넘게. 그 다음에 외고 결정돼 있고 자사고 이렇게 결정돼 있고 그래갖고 항상 요 정도 인원이 수시에 뽑히게 돼 있기 때문에 서울대가 가장 좀 티오가 크리티컬하게 결정돼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학교에서도 특목고나 자사고를 많이 뽑고 싶은데 안 오는 거죠, 애들이. 물론 재수하다 보면은 그런데도 어서 옵쇼 하면은 감사하게 가긴 하는데 현역 때는 애들이 잘 안 가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은 있어요. 근데 점점 자사고나 특히 영재고 과고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전에는 애들이 연대도 잘 안 갔거든요. 연고대도 잘 안 갔는데 요즘 연고대나 성대나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지금 인원들이 많이 가고는 있어요. 이제 점점 좀 증가는 하고 있죠. 요거는 그냥 상식선으로 알고 계시라고 요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도 부끄럽게 제가 시험을 안 보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 아시다시피 공통 과목 잘 보는 게 어쨌든 선택 과목 틀리는 것보단 좀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고요. 계산상으로는. 그다음에 문항 배점은 어떻게 돼 있고 이거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어는 애들이 망치면 이게 다 간접 쓰기 영역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빈칸 순서 삽입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런 쪽 문제 6문제에서 애들이 계속 틀리게 되는 거고요. 요즘은 근데 조금 문제들이 뭐냐면은 그 킬러가 없는 수학이 어쨌든 가장 대표적인데 킬러가 없는 시대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문항 그 기본적인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옛날에는 한 그렇게 또 오래된 얘기도 아니에요. 한 7년 전, 5년 전 요때까지만 해도 킬러가 많이 나오던 그 시절에 어땠었냐면은 대성에서 있었던 반 이름이죠. 2850이었나? 2850이라고 28문제를 2750 27문제를 50분 안에 풀고 50분 나머지 세 문항 킬러 문항 21번, 29번, 30번을 나머지 50분에 풀자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모의고사도 27문제짜리 모의고사 나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시기가 뭐냐면은 아주 어려운 한 문제는 없는데 나머지가 전체적으로 어려우다 보니까 최상위권은 상관없는데 그 밑에 애들이 시간 한 배가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그래서 애들이 힘들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니까 대학들 변별력을 키우려다 보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탐구 과목은 지금 막 올리기가 힘든 게 한 과목 튀어버리면은 나머지 아니면 너무 쉬워버리거나 너무 어려웠고 이게 등급 블랭크가 생기기가 되게 쉽거든요. 작년에 실질적으로 생윤이었나 사문이었나 한 과목이 윤사였던 것 같다. 그 과목 하나는 2등급이 없었어요.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냥 그 4%인데 7% 넘어가 버리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게 등급 블랭크가 생기거나 뭐 이런 게 생기고 그 다음에 너무 어렵게 내갖고 하나만 표점이 튀어버리면은 애들 또 곡소리 나버리거든요. 그래서 탐구 과목은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절을 해야 돼요. 근데 국어 영어는 좀 그거보다 좀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기 때문에 한 해 이거 어려우면 한 해 이거 어렵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핑퐁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국어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 선생님들은 많이 예상은 올해 국어는 좀 쉬울 거다. 그러면 어머님 때는 작살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애들이 거의 이런 점에서는 좀 세해요.
한 해 어려웠으면 그 다음에 어렵겠지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작년 거 보니까 아유 작년 수능 문제 껌이네 하면 안 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문학 난이도는 그렇게까지 안 올라갔는데 애들 공부량이 떨어지니까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매년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이 어쨌든 간에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는 없기 때문에 기출 중심으로 많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뭐 희한한 문제, 새로운 문제 너무 많이 찾을 필요보다는 지금 2학년 때가 어쨌든 공통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공통 과목이 제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과정에서 애들이 계속해서 시간 내에 많이 풀고 그러니까 많은 종류의 문제 풀어봤고 좀 직관적으로 푸는 훈련들이 좀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애들은 잘하는 애들은 겉멋 들어갔고 어려운 문제만 찾고 그리고 나서 시간 한 배 안 되고 영과고 애들이 수능에서 안 나오는 거는 시간 한 배가 안 돼서 그래요. 얘네들은 수학은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그 100분 안에 30문제를 풀어내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증명하고 앉아서 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훈련하면 얘네들이 전국 수석이 매년 영과고 애들이 나오는 이유는 1년 정도 트레이닝을 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되는 거예요. 수학과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근데 현역 애들은 근데 충분히 그럴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준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제가 아까 그 저주가 아니고 3, 4등급 애들, 2등급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2등급 애들도 한 등급 정도 떨어지는 경우들 많아요. 그러니까 내신 2등급에서 1등급 나온 애들. 물론 거의 대부분이 2등급 나온 애들은 확실히 1등급 잘 유지를 해요. 고3 올라가도 끝까지 잘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애들이 저하고 3월 달에 상담할 때 뭐 서울대 그래도 공대 이상 쓰고 수학은 1등급 나올 것 같다라고 상담을 하던 애들이 6월, 9월 오면서 계속해서 쭉쭉 떨어지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3월에서 6월, 그 다음에 9월, 그 다음에 수능. 9월이 거의 이제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금 그냥 자신감을 갖고서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나는 그 정시에 충분히 경쟁이 있다고 하는데 그 경쟁력이라는 게 재수할 때 생기는 경쟁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접수 인원별 통계인데 올해 이제 6월 보면은 지금 딴 것들은 이제 뭐 미적이 이제 가장 많아지기 시작하고 확통이 줄어들긴 했는데 미적 확통은 요 트렌드는 계속 갈 것 같아요 당분간. 근데 사탐은 이번에 6월에 역전이 됐어요. 사탐이 좀 더 다시 50%가 넘었어요. 51.9% 대 48.1%인가 아마 정확하지 않은데 그렇게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탐론이 생각보다는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아직까지는 좀 찻잔 속의 태풍이고 그다음에 가산점들 때문에 별로 가는 게 좋지는 않아요. 웬만한 주요 대학들이 과탐에 가산점들 다 주기 때문에 동일 계열에다가 넘어가는 게 좋지는 않은데 3등급이나 이런 애들 과탐 그다음에 국영수 공부하다가 과탐 못하는 탐구 과목 못하는 애들 있거든요. 그럼 한 과목 정도만 넘어가면은 좀 편하니까 그렇게 한 과목 정도 가산점은 포기하면은 내가 그래도 받는 점수라도 받는 등급이라도 좋으니까 지금 도망가는 애들이 생기는 건데 이러면은 뭐냐면 조금씩이라도 그래도 등급의 모수가 작아지니까 등급의 이제 1등급 인원들이 줄어드는 효과는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넘어갈 때는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역 애들의 문제인 거예요. 현역 애들이 가장 안 나오는 과목은 수학은 수학이라서 망치고 국어는 1교시라서 망치고 뭐 그러긴 하는데 영어는 절대평가라서 공부 안 해서 망치고 4교시는 집중력 떨어져서 망치고 3교시 망치면은 보통 영어 망치면은 그 얘기는 해요. 엄마가 도시락 너무 맛있는 거 사줘서 졸렸어.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핑계거리는 다인데 애들이 기본적으로 탐구 과목이 결국 가장 배신 많이 때려요. 수학은 벌써 6월 달에 배신을 때렸기 때문에 벌써 떠나간 님이기 때문에 배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질척거리는 거지. 근데 탐구 과목은 9월 달부터 8월 달부터 하면은 될 거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국영수도 안 돼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우왕좌왕하다 보면은 결국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항상 그래요. 고3 들어갔고 1월 달부터 7월 달 기말고사 끝날 때까지는 꾸준히는 해야 되는데 주요 과목별로 그 수능 보는 과목별로 일자를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라. 그리고 시간 타임 어택 같은 거 하지 마라.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딱 여름방학이 되면서부터 뭘 해야 되냐면은 전 과목 매일 해야 돼요. 특정 과목을 많이 하는 날이 있는 거지 전 과목은 매일 해야 돼요. 습관이에요. 국어 영어도 되게 배신을 많이 때려요. 9월 달 정도까지 안정적으로 1등급 나오는 애들이 이제 그때부터 손 띄고 이제 수학하고 탐구 과목 위주로 공부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수능 날 되면은 이게 습관이거든요. 뭔가 불안해요, 내가. 그런 게 이제 상위권 애들이 이제 그 잘못하면 망하는 그 수능 망하는 코스고 그다음에 현역 애들은 여름방학 전까지는 국영수 위주로 공부해야지 하다가 여름방학 이후로
탕구 해이지하는데 국영수도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탕구를 결국 끝까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탕구 과목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애들이 4교시쯤 되면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학 선택했다가 혹은 지학에서 이제 도망간 애들이 망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여기는 좀 매력적인 오답이 원래 국어하고 영어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탐구 과목이나 사탐 중에서는 약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걸까 하다가 항상 고르면은 근데 꽝이죠. 로또 안 되듯이. 그렇기 때문에 탐구 과목은 지금 2학년 때 어머니들 그 대부분 이과 어머니들이니까 탐구 과목 뭐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야 되고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1학기 때 국영수 안 나온다고 해서 뭔가를 접으면은 결국 안 될 거고 어머니들이 입시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어머니들이 1, 2학년 때 성적을 자꾸 상기를 하시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1등급이 3등급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그 다음에 3월부터 9월까지 모의고사에서 잘 본 과목만 조합해서 수능 때 대박 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수능이 가장 잘 봤어요. 3월, 6월, 9월 수능 중에서 수능이 제일 잘 봤어요. 근데 그런 경우 저도 진짜 별로 못 봤어요. 제가 워낙 그 인덕 있게 살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제가 인덕 있게는 생겼잖아요. 살인지 인덕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보신 자를 거예요. 이것도 뭐 짧게 넘어갈 건데 엄매가 어쨌든 간에 1등급 비율이 높고 그 원점수가 낮기 때문에 애들이 조금 더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표점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학도 미적이 이것보다 더 낫다는데 이건 절대로 근데 확정값은 아니에요. 다 추정값이에요. 이게 그 평가원에서 밝히질 않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중등진학 교사 연합회라고 해갖고 서울 지역 교사들이 그 교사 선생님들이 자기네 학교 애들 점수들 다 취합해갖고 그냥 추정치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래서 가장 가까운 추정치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래서 계속 미적이 늘어나는 거예요. 문과 애들도 미적은 일단 하고 보자. 물론 다 틀린다고 다 찍어서 그냥 평균적으로 맞는다고 했을 땐 맞아요. 그게 왜냐하면은 이게 점수 계산법들이 좀 복잡하긴 한데 무조건 이거 미적을 해갖고 같은 개수를 맞으면은 미적이 무조건 유리를 해요. 찍어서 맞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미적을 하는 게 맞긴 맞는데 그 정도 상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좀 상위권 대학도 생각한다고 하면 미적하는 게 어쨌든 간에 점수상으로는 표점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작년 구성으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표점에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만점일 때. 물론 만점일 때의 얘기지만 예. 근데 원점수상으로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거는 지금 1.5개, 그러니까 4.2점 혹은 3.3점 틀린 건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4개까지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틀리는 개수 자체가 훨씬 적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좀 더 여유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과 애들이 착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점수가 예전에는 뭐였냐면 3등급이에요. 이과로는. 옛날 15만 명 그 수학 가형 보던 시절에는 이게 3등급이에요. 근데 애들이 그걸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적을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 이건 많이 하실 테니까 넘어갈 텐데 지금 영어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게 물론 한 10년 전, 10몇 년이죠. 한 15년 전까지는 이제 애들이 중학교 때 어머니들 10년 전까지도 했었죠. 토익 뭐 탭스 토플 보고 뭐 그 서강대 그 영어 특기자 가려면은 IBT 뭐 119점이면 떨어지니 막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절부터 이제 영어 공부가 안 되기 시작한 시절이 계속 와가는 건데 예전에는 98점이 1등급 컷인 때도 있어요, 영어가. 그러니까 90점이면 3등급이었어요, 영어가 어떨 때는. 근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애들이 난이도가 크게 변화는 없는데 지금 애들이 영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를 좀 잘 보면은 내가 이제 쓸 수 있는 학교들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는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니고 꾸준히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애들이 내신형으로 전환되면서 1, 2학년 때까지 내신만밖에 안 하다 보니까 수능 영어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약한데 영어 공부는 저는 그랬고 2학년 때 마치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3학년 때 붙잡고 있지 말고 3학년 때 그냥 한 타임 영어 그냥 꾸준히 들으면서 거기 나눠주는 문제들 풀고 그렇게 해서 감각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고 영어 공부는 2학년 때까지 어쨌든 끝내시고 겨울방학을 맞이하셔야 돼요. 2학년이니까. 이거 붙잡고 있으면은 딴 것도 같이 안 돼요. 근데 이거 붙잡고 있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안 돼서. 근데 진짜 어머님들 억울하시죠. 영유부터 시작해갖고 뭐 윤 선생이든 뭐 청담이든 IL이든 지금 안 보낸 데가 없는데 도대체 왜 영어는 1등급이 1.7%면 이 동네에도 1등급 안 나오는 애들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예요. 이번 6월에.
실제로 값은 나와봐야겠지만. 그 다음에 요거 탐구 과목. 탐구 과목도 이것도 많이 보신 자료일 테니까 뭐 그렇게 오래 말씀은 안 드릴 텐데, 투 과목 얘기는 오늘은 안 드릴게요. 너무 크리티컬한 문제라서. 그러니까 투 과목 선택해갖고 이제 서울대만 유리해요. 그냥 딱 서울대. 근데 지금 어머니들이 서울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이공계 쪽 생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의대, 서울대 의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들이 누구죠? 시험판에서 연대 의대 붙었다가 서울대 의대 갔다가 재수하는 놈들. 이런 놈들이 매년 있어요. 근데 그런 놈들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투는 그렇게 신경 많이 쓰실 필요 없어요. 서울대가 리스트 안에 있지 않으면은.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의대 열풍이 불지 않던 2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6장을 그때는 6장도 아니었죠. 무제한 쓸 때도 있었는데 20년 전에는 그냥 한 장 서울대 쓰고 나서 나머지 장들은 그냥 그 자기 점수가 너무 남으니까 의대 쓴다는 애들이 있었는데 결국 근데 의대 붙으면 다 의대 갔어요. 19은 그때도. 그러니까 서울대가 너무 필수적이지 않은 학생들한테 투를 하는 것들은 망하면은 끝장이거든요. 뭐 너무 적은 숫자가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재고 애들 최저학력 조건이나 국장 받으려면 걔네들 수능 봐야 되거든요. 그런 애들이 의외로 또 투 보는 애들도 많고 그래갖고 자기 디펜스 하기 쉽지 않아요. 물론 작년에 인터뷰 나왔던 뭐 전국 그 표점 수석 뭐 이런 애들 보면서 나도 투해이지 하는데 쉽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6월 또 특징이 하나 뭐냐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다 낮았어요. 그 1등급 컷이 대부분 다 45점, 44점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과탐이. 근데 이쪽이 아니 48점 다 이렇게 하고 과탐이 전체로 쉽게 나왔는데 이쪽이 원점수 만점 막 이렇게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윤사가 많네요. 2등급 블랭크 생겼었는데 여기가 지금 보면은 거의 다 45점, 44점이에요. 세지 정도 빼놓고. 그래서 사탐런도 지금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엄마 말들 징하게도 안 듣고 또 사탐하는 애들 나올 거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물화하는 애도 생길 거예요. 저희에. 제가 원래 네가 좋아하는 네 과목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과목 중에서 두 과목 해라고 했는데 그래도 물화는 아니지라고 얘기했는데 물화해갖고 끝까지 지금 뭐 애매기다가 그것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아슬아슬했어요. 물리화학은 점점 애들도 도망가고 올해 물리 선생님 대치동에서 유명한 물리 선생님 저하고 되게 친하신 분이 있는데 한마디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의는 승리한다. 물리가 화학보다 많아졌다고. 저도 근데 전 재료공학과라서 물리도 화학도 많이 한 사람인데 저도 물리파기 때문에 저기 정의는 승리한다에 저도 동의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이들 물화하는 건 저는 진짜 조금 반대는 해요. 너무 학습량이 많고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중학생 물리대 뭐 이런 거 하는 애들이 많아갖고 생각보다 디펜스가 쉽지 않아요. 한 과목 정도는 괜찮은데 두 과목 하는 거는 딴 과목보다는 지금 좀 학습량이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이번에 2015 개정교과 보는 지금 2022 개정 수능 보는 지금 어머님 세대 애들은 생명이 어쨌든 유전이 많이 빠져버렸고 가계돈이 뭐 이런 것들 많이 빠졌고 지학은 천체가 빠지면서 어쨌든 학습량이 되게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화학은 거의 준 게 별로 없었고 그리고 나머진 3개 단원인데 물리하고 화학만 4개 단원인가 아마 그렇잖아요. 근데 그리고 또 화학은 1사단원이 어려웠고 처음에 기를 죽이고 마지막에 나갈 때는 포기하게 만드는데 이걸 또 하겠다고 붙잡고 앉아있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근데 해도 돼요. 근데 한 과목은. 근데 두 과목을 하면 남들보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간다는 거죠. 애들이 괜히 사탐론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학습 뭐 이거 정확한 건 아니지만 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절반이라고 얘기해요. 가장 학습량이 적다는 지학의 절반이라고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가긴 가요. 특히 지리 과목 하면 외우면 땡이고 그 다음에 사문은 도표만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이유는 있어요. 있는데 디메리트도 크기 때문에 좀 조심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집 인원 계획은 이렇게 나왔어요. 쭉 보시면은 어머님들 여기 있는데 제가 귀찮아서 제가 2026하고 현재하고는 제가 비교는 안 해놨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335명에서 하니까 170명 정도 교과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종합은 636명에서 하니까 이것도 270명 정도 늘어나고 논술은 90명 정도 늘어나고 해서 어머니들 지역은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보실 필요 없고 그러면 1072명에서 그러니까 거의 530명 정도 늘어나요 수시가. 그다음에 정시는 이거 아마 192명일 거예요 아마. 제가 이거 타자 치다가 챗GPT를 유료를 쓰면 이거 다 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워낙 구독하는 게 많아가지고 넷플릭스도 봐야 되고 유튜브 프리미엄도 보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구독을 못 하겠더라고요. 별 쓸 일도 없는데. 그래갖고 제가 수기로 치다 보니까 못하는 건데 192명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919명에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정시는 생각보다 많이 안 늘어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어머님들이 생각할 때 의대 늘어나면 뭔가 대박이 날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내신 경쟁력은 제가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술 느는 거 아닌 이상은 크게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정시도 늘어나는 게 그렇게 메리트가 직접적으로는 별로 없어요. 단지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가 메리트가 있냐고 하면은 지방에서 내신 좋았던 애들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의대를 노리지 않는 애들이 생각보다는 이제 그 상위권 대학들 학종이나 이런 데들 좀 노리기나 이런 게 좀 더 원활해졌다. 근데 물론 그것도 서울 지역 다른 지역 애들이지 강남권 애들한테는 결국 내신 경쟁보다는 수능 경쟁이 더 높기 때문에 별거는 아닐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아이들한테 좀 더 기회는 생길 거고 그다음에 그 수능하고 내신하고 상관도는 정확하게 있어요. 어느 지역이 그 내신보단 수능이 더 좋으냐 뭐 아니면 더 나쁘냐 뭐 이런 거는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는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시에서 의대가 어쨌든 늘어나는 인원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1,500명이 늘어나는데 얘네들이 교과든 뭐든 빠져주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는 이제 빠질 거고 지금 일반적으로 그냥 그 수학적으로 예상할 때 과마다 대략 한 그 4.4점 4점 정도 커트라인 내려갈 거라고 예상해요. 표점으로 정시에서 빠지는 인원 때문에. 그러면 근데 수학 한 문제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수학 하나 틀릴 때마다 대학이 훅 바뀌었거든요. 근데 4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거는 큰 아이들한테 좀 학습 부담을 줄여주는데 학습 부담 줄여준다고 애들이 공부를 더 할 거냐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어머님들은 이제 너무 먼 의대는 요즘 먼 의대에도 관심이 많긴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각 지역에서 어떻게 이제 늘어났냐를 보여드리는 표예요. 어쨌든 서울 지역은 증원이 없기 때문에 경인 지역만 증원이 있는 거거든요. 경인 지역에서 이제 성대, 아주대, 가천대, 인하대가 늘어난 거죠. 그다음에 울산대가 이제 메이저 의대 중에서 혜택을 받고 그래서 성대하고 어쨌든 울산대가 늘어난 게 크죠. 그래서 서울 지역은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제 인천권에서부터 이제 좀 변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갖고 학생들한테 메리트가 되는 건 결국 경인권이에요. 경인권이 지역이 없이 일반으로만 늘어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갖고 아까 제가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좀 정리하는 측면에서 이제 수시하고 정시 한번 내신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략 300명 학교 기준으로 이제 그 통계적으로 그냥 하는 건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완전히 휘두르다가 맞으면 맞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리고 정확한 숫자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봐요. 1.8등급이 아까 제가 중앙대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이상 된 애들이 한 13,000명, 15,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냥 그 정도로 추정을 해요. 이거는 누구도 몰라요. 교육청도 집계를 안 하기 때문에 교육청조차도 교과부에서도 모르는 건데 대략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해보면 300명 학교에서 2등급 안에 드는 애들이 한 12명에서 많은 학교가 20명, 10명에서 20명 사이예요. 여고는 좀 더 작을 거고 남고 중에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잘 돼 있는 학교도 그러니까 학력 격차가 좀 큰 동네들은 좀 많고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여고 애들은 전교 1등이 1.3도 안 나오는 학교들도 있어요. 너무 치고받아갖고 그 지금 받을 때까지 누가 1등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수학 이번에 1학년 1학기 얘가 1등이었고 2학기 얘가 1등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면서 하기 때문에 까딱하면 또 여고들이 인원 작은 학교들도 많기 때문에 하나 삐끗하면 2등급 나오고 하나 삐끗하면 3등급 나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1등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대략 이 정도로 봐요. 그래갖고 1.2 얼마가 보통은 전교 1등들이 많아요. 1.1대까지 있는 학교들도 좀 있긴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대략 이 정도가 되는 거고 누적 인원으로 보면은 대략 그래갖고 거의 맞죠 그러면은. 물론 여기가 100%다 붙는 건 아니지만 요거보다 더 등급 내려가는 일도 붙긴 하지만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숫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는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추정해 보면 대략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애들이 근데 대부분 다 요거 미치죠. 강남에서 몇 명 될 수가 없으니까요. 학교에서 12명 뭐 20명 이렇게 되니까 전교 20등이 근데 강남권에서 전교 20등이면 절대로 근데 수시에서 함부로 그렇게 쓰지는 않죠. 그렇잖아요. 근데 또 논술도 안 하더라고요. 그럼 논술이라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와서
나는 그래도 이 점수가 남으니까 의대를 써야지라고 해서 의대 몇 개 보지도 않는데 논술을 하겠다라고 나오는데 아니면 혹은 연대를 가겠다라고 이제 연고대를 가겠다고 고대가 올해부터 논술 부활했잖아요. 그리고 올해 논술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너무 늦게 오면은 논술이 되게 채점이 명확해요. 그리고 푸느냐 못 푸느냐 결정이 되는데 수학 잘하는 애들이 논술을 잘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애들이 지금 남학생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많이 느끼실 텐데 서술형 잘 풀어갖고 오든가요? 서술형도 못 푼 애들이 논술을 잘할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들었던 저도 같은 그 과이기 때문에 들었었는데 뭔가 많이 푼 것 같아요. 점수를 주고 싶은데 내가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어서 해석이 안 돼서 남학생들 그런 애들 많을걸요. 그러니까 답안지 구성하는 훈련들도 좀 해야 돼요. 정말 저도 논술 그 애들 모의 논술을 학원에서 보는 걸 보면은 정말 심각한 애들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 내신이 이렇다고 하면은 어차피 지금 3학년 때도 내신 지금 2학년 때도 하는데 3학년 돼서 많이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 겨울방학부터는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논술 대비는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아요. 어차피 6장을 쓰긴 써야 되는데 쓸 게 없어요. 근데 물론 애들이 월별로 그 희비곡선이 갈려요. 애들이 1월 달에는 다 자신감 넘쳐요. 난 수능을 되게 잘 볼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이때는 거의 다 애들이 정시파예요. 수능파. 그리고 3월 모의고사 보면 좀 망친 애들이 늘기 시작하거든요. 이러면 논술을 해봐야 될까? 그러다가 이제 6월 보면서 점수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능도 자신 없고 뭐 논술은 공부를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럼 뭐가 많아질까요? 그래도 내 내신이면 어딘가에서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교과 학종 지원자들이 갑자기 늘어나고 막 이래요. 심리적으로. 그러다 이제 9월쯤 되면 현실에 안주하면서 어쨌든 6장은 다 쓰고 근데 9월 모의 보고 나서는 가채점 결과만 갖고 원서 써야 되거든요. 이 모의고사가 6월, 9월 모의고사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정시로 어디 지원할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거거든요. 대략적으로. 그러면 이제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나는 여기 정도면 그래도 일단 등록금은 날리더라도 등록은 할 거야. 반수를 하더라도 등록 할 거야. 한두 개를 여기다 쓰고 적정으로 이 정도면 그래도 만족할 것 같아. 2개 정도 쓰고 2개 정도는 상향으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 6월, 9월 모의를 못 봐버리면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 9월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되게 중요해요. 이게 기준이 없으면 수시 6장을 다 망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쓸지 몰라갖고. 3월 모의는 애들한테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재수생들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반수생들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2학년 때 보이던 모의고사가 똑같아요. 근데 이때 잘 안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이때 잘 나온 것 같고 안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애들한테 어떤 동기부여 그다음에 스타트점의 기준점 뭐 출발점이라고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작년이에요. 정시 누적 등급으로 이제 어머니들이 지금까지 보시던 거는 그냥 그 평백이거든요. 평균 몇 분이. 그러니까 이 과목에서 100명 중에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나 이런 건데 과목별 조합이 들어가 있대요. 어머님들 시절하고 그러니까 저나 어머님들 시절하고 지금하고 가장 다른 거는 옛날에는 그냥 원전수의 합산이었는데 요즘은 표준점수의 합산이잖아요. 그다음에 과목별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별로 누적 등수가 다 달라요. 그래서 폭발하는 과들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번에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왔고 뭐 어떤 특정 과목이 어렵게 나오거나 쉽게 나왔고 그 과목에서 망한 애들이 그 과목을 버려도 되는 학교에 몰리는 거거나 아니면 요거 잘 본 애들이 쓸 수밖에 없는 강제가 생겨요. 그 대학들이 가장 머리 많이 쓰는 게 그거예요. 우리 학교가 어떤 조합을 해놓으면은 서울대 떨어진 놈들이 연고대 올까? 연고대 쓰는 애들이 연고대에서 못 붙은 애들이 우리 학교에 원서 쓸까? 수시도 그렇고 정시도 그렇고 다 머리 싸움이에요. 교수님들이 그런 거 하시는 거거든요. 역시 학벌이 좋아서 그런지 굉장히 잘 쓰세요 머리를. 요즘 성대가 한번 다군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개떼같이 다군 들어가잖아요. 옛날엔 다군에 쓸 데가 없었거든요. 실제로 정시 3장이 아니고 2장이었어요. 한의대 쓰는 애들이나 지방의대 쓰는 애들 빼놓고는 중앙대가 가장 높았어요. 근데 성대가 이번에 깔면서 고대도 지금 10명, 30몇 명인가 하여튼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다군이 아마 내년 되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 대학들은 지금 생존이거든요. 애들은 계속 줄어들잖아요. 제가 72년생인데 제가 이제 100만 명이 깨진 첫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제 71년생까지는 100만 명 이상 태어났어요. 저희가 98만 명인가 97만 명대예요. 근데 그 시대에서 지금
지금 2017년생이 아마 30만 명이 깨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줄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들은 생존이 중요한 건데 이게 얼마나 어머니들 심각한 문제냐 하면은 서울 지역에서도 그 전창까지 해갖고도 다 못 봐갖고 다시 한번 모집하는 게 있거든요. 추가 모집, 추가 선발이 있는데 그거까지 간 서울의 꽤 주요 대학들도 있어요. 작년에는. 지금 지방국립대들은 다 무너졌다고 보시면 지방국립대도 다 못 채워요 정원을.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은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근데 조금 작년에는 이 재작년 효과가 좀 커요. 재작년에는 여기서 끊겼어요. 0.7%. 대략 보면 40만 명, 그러니까 45만 명, 뭐 47만 명 수능 본다고 그러는데 40만 명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이과로 치면은 또 그것보다 훨씬 작긴 하지만 뭐 도대체 몇 등을 해야지 그러면 의대를 갈 거냐 혹은 서울대를 갈 거냐 그렇게 좀 관점에서 보시는 거예요. 대략 보면은 이게 자연계열로만 그러니까 문과 애들은 뺀 거예요. 그럼 대략 한 20만 명 정도로 치고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20만 명을 치면은 그 10%면 2만 명, 1%면 얼마죠? 2천 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0.1%가 200명이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갖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이 누적 백분이 이 정도 됐을 때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대략 20%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누적 백분이 어디 정도에 해당해야지 여기하고 여기하고 스케일 다른 건 보셔야 돼요. 여기는 1.0부터 10.0까지 한 거고 10%까지. 그러니까 10%라는 얘기는 2만 등. 2만 등까지 지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뭐죠? 2%. 그럼 2%면은 2,000명, 4,000명인 거죠. 4,000명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의학 계열인 거고 물론 여기가 이제 일부 과들이 대학들이 펑크난 과들이 있어요. 뭐 조선대니 뭐 이런 데들 뭐 이렇게 펑크난 것들이 있긴 한데요. 이런 거. 그다음에 뭐 고대 그 세종 약대가 엄청 펑크 나갖고 여기가 지금 5% 넘게 나왔죠. 뭐 이런 것들이 한 번씩 펑크가 나는 건데 그거야 뭐 그걸 잡으실 수 있으면 어머님들은 진짜 작두 타신 거고. 예. 그게 아닌 이상은 그거 잡기는 쉽지. 물론 이거 예상이 돼요. 정시에 어느 정도 좀 빵꾸 날 거는 예상이 되는데 어디까지 펑크 날 거는 그때 봐야 되긴 하는데 대학은 문 열고 들어가는 건 자랑이 아니에요. 운전면허 시험 그 필기 시험 보러 와서 100점 맞으시면 박수 받으면 되게 쪽팔리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거든요. 그냥 딱 커트라인에 맞게. 예, 70점 맞으면 70점 맞고 이종 보시고 뭐 이렇게 요즘도 70점인가요? 기억이 안 나네. 예. 일종이 80점이면 70점이었네요. 기억이 안 나네. 하도 오래되고.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문 닫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이게 문 닫고 들어간 건데 어머니들이 이게 평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문 닫고 들어간 애들 기준인 거거든요. 그러면 대략 이 정도 해야지. 내가 그러면 정부에서 수능을 몇 등 정도 해야지 되는 거고 이게 원점수로 보여드리면 좋긴 하겠지만 원점수로 하기에는 너무 이게 조합들이 많아요. 이게 어느 과목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게 무식한 게 그 학교식 점수의 100분이에요. 아니 그 누적 등수예요. 그러다 보니 그냥 이렇게 보시면 절대 이렇게 정시 원서 접수하시면 다 망하시고 저한테 고소하실 테니까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대략 그냥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표점에서 이 점수를 그냥 무식하게 계산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그냥 그 각 과목당 점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은 4점짜리를 보통 많이 틀리잖아요. 요즘 근데 2점짜리, 3점짜리 틀린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원래 98.97점이 다 합쳐서 100명이 안 됐거든요. 요즘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즘 엄청 많아졌어요. 그 사회 배수가 안 되는 애들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하여튼간에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요거에는 이제 수학 대략 2개 정도 차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각 나머지 과목은 이제 최고점이 3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3점짜리를 많이 틀려요. 탐구 과목은 2점짜리도 많이 틀리긴 하는데 그렇게 보시면은 이게 대략 몇 개 틀렸다라고 대략은 계산이 되실 거예요. 그냥 무식한 계산법이지만 그렇게 보신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다시 해서 역산해서 어떻게 보이시긴 할 거예요.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너무 높으신 분들 얘기니까 어머니들은 다 높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아니신 분들도 있고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여기를 저는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대가 원래 작년에 여기까지 갔었어요. 펑크 나왔고. 근데 그러니까 해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입결에는 운이 좀 따르긴 하는 건데 근데 요거는 좀 보실만하다는 거예요. 거의 다 뭉쳐 있죠. 그 다음에 고대가 원래 여기에 사이버 국방하고 컴공이 보통 여기에 있거든요. 원래 연대보다 고대가 원래 좀 더 많아요. 높아요. 왜냐하면은 서울대하고 연대는 같은 조합, 요즘은 좀 깨지긴 했는데 커플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군에서 쓰고 나군에서 쓰고 약간 이 커플링이 돼 있었고
확실하게 이제 그러면은 연대는 최초합은 되게 높아요. 서울대보다 점수가 높아요. 근데 다 돌고 나면은 끝나고 나면은 연대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고대는 약간 디커플링 돼 있어갖고 얘네들은 따로 놀기 때문에 원래 그 고대 점수가 원래 연대보다는 좀 더 높아요. 최상위권과들이 아니면 같은 과들이면은 연대가 좀 억울해갖고 지금 고대를 많이 따라하는 형태로 입시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갖고 내년부터는 연대도 이제 교과 반영한다고 그러고 그렇긴 하는데 근데 이게 보통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가서 붙어 있어요 지금 고대가 사이버 국방하고 컴퓨터가.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운이 따르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근데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렇게 한 덩어리로 뭉쳐 있기 때문에 이게 원서 잘못 조합하면은 연대도 붙었을 텐데 서강대 써갖고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뭐 한양대 써갖고 떨어지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원서 쓰실 때는 어머님들이 그래갖고 조금은 공부를 많이 하시거나 도움을 좀 받으시긴 받으셔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뭐 진학사 계속 들여다보면 된다라고는 하는데 요즘은 너무 많이 들여다봐서 그런지 이게 점점 더 진학사 들여보는 것 같고는 좀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 중에서 어머님들한테 가장 감사를 받았던 게 한 10년 전에 진학사 그 칸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칸 어떻게 보는지, 그 다음에 애들 모의 지원하고 해갖고 빠질 애들 계산해갖고 엑셀표로 정리하는 법 한번 설명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제일 고마워하시긴 하더라고요. 실전적이니까. 근데 지금은 그것만 갖고는 잘 안 돼요. 너무 많이 봐서요. 그때 10년 전에는 보는 사람들이 컨설턴트들만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자역학하고 비슷해요.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나? 저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보는 순간 어떤 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는 사람들이 많아져 버리니까 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조금은 이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좀 접근하셔야 되니까 원서 쓰실 때 필요하시면은 저희 쪽을 꼭 오시라는 건 아니고 도움을 받으시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이제 어머니들이 2학년 정도에 알으셔야 될 기본적인 건데 오늘 딱 기억하실 건 그거예요. 얘가 수학이 2등급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영어는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게 너무 아까운 상태라는 거. 그래갖고 탐구 과목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면 되는데 올해 확실히 구분할 거는 뭐냐면은 뭘 할지 정도 선택하는 거하고 그리고 겨울방학부터 꾸준히 한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나머지 입시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학교에도 많고 그다음에 진협에서도 그 전문 그 해주는 것들 때문에 안 되면 원거리 선생님들도 배정해 주시거든요. 줌으로 다 해주니까 그거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 말짱 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어머니들이 좀 오늘 좀 도움 얻어서 가셨으면은 저도 오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